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북한 핵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연방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의 탄핵이 가면무도회라면서 상원에서 가면무도회를 끝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당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기금이 활발해 해적판 기금 모금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금 연방 판사가 된 보수 인물이 법관이 187명입니다.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많은 보수 연방 판사를 지명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창간한 복음주의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아야 된다는 사설을 실은 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대거 항의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복음주의자들을 모독했다는 주장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로부터 부자들의 기부를 받는다는 비난을 받은 핏 브리지지 후원자들이 워렌 후보를 역공격합니다. 브리지지 큰 후원자 가운데는 한인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보잉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까지 보잉에 돈 잘 벌어주고 자신도 큰 돈을 벌던 보잉 회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영주권자였던 사우디 국적 칼럼니스트 자말 카쇼기 살해 용의자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들은 법의 심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트럼프 가문과 사우디 왕과의 좋은 관계 때문이고 카쇼기가 칼럼을 썼던 워싱턴 포스트는 강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팍스도 있고 CNN도 있는데 CNN 방송이 팍스 텔레비전을 보여주네요. 왜냐하면 오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하원에서 탄핵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말했기 때문인데 저는 그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미국에서 오늘이 미국이 12월 23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날짜는 크리스마스 전이 됐건 후가 됐건 크리스마스 데이가 됐건 그렇고 그리고 어떠한 선물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정을 했다가도 최종적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9월 달에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거의 3개월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일반 장소에서는 비공개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또 행정부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얘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 엑시오스라든가 많은 매체에서 존 볼튼에게 물어봐야지 된다. 이 문제는 행정부에게 물어봤자 지금 행정부가 혼돈 상태고 정확한 대답을 행정부 자신들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존 볼튼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엑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지 않은 일을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을 시인을 하는 이례적인 존 볼튼의 표현으로 unusual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 결정을 곧 내릴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잘 돼가고 있다, 허풍을 떨어왔는데 더 이상은 허풍을 떨 수 없고 북한 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코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북한과는 안 되겠다 하면서 코스를 바꾼다고 할 때 이제 엑시오스의 그 조나단 스완이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적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국적의 사람인데도 인터뷰 잘하고 기사 잘 쓰는 사람입니다. 물어봤더니 존 볼튼 국가안보 그 보좌관이 예를 들면은 코스를 바꾼다는 것은 미국 해군이 북한 그 수역에서 해역에서 뭔가 그 불법으로 오일 그 거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할 때 그런 그 오일을 중간에 가로챈다던가 이게 이제 중동에서 하나마나 했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unusual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북한 정책이 북한의 잘못으로 우리가 그 잘 안 됐으니까 그게 실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가겠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고 일본 그 아베 신조도 만나게 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서울을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육자는 아니고 일본과 러시아 빼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졌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북한에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북한이 뭔가는 해야 되니까 북한도 미국의 하노이에서 굉장한 그 망신을 당했고 하니까 뭔가를 한다 했으니까 해야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그 오고 갈 것이다. 지금 주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김정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하노이에서의 굴욕이 가장 큰 굴욕은 점심까지 취소해 가면서 이제 김정은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 그 지국장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도발적인 김정은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표현은 그 데일리 비스트 인터넷 매체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계속 그 위협적인 말을 해왔던 것을 행동에 옮기면 한반도 평화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반도 남한은 정말 그 별로 나쁜 일 한 것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비건이 국무부의 국무장관 대행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더 이상 국무장관 자리에 있어봤자 트럼프 대통령 방어만 하는 이런 그 자신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고향에 가서 내가 상원 의원이나 이참에 하는 게 낫겠다. 고향에서 발행되는 그 뉴스페이퍼도 사설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 국무부 직원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외교 정책도 엉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상원 의원이나 해라 하고 사설을 쓰잖아요. 해서 마이크 폼페오가 만약에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한다면 스티브 비건이 국무장관 대행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북한은 만약에 접촉을 하고 문제를 또 그 협상 같은 것을 이어가자고 하자면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붙잡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 북한과의 끈을 놓기 전에는 그래서 그 비건이 국무장관 대행이 되느냐 마느냐는 빅딜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아. 나랑 약속 어긴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나쁜 길로 가는 그런 그 초석을 놔주는 것이었다. 뭐 이런 그 빅터 차 같은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면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얼마 전까지 그 존 볼턴이 했었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한국 부분의 최열을 갖고 있는 누구죠? 빅터 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CSIS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예요. 그런 얘기. 지금 테스트를 안 해도 나날이 지금도 이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돼 가고 있는 것이고 작게 잡아서 지난 주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작게 잡아서 북한의 핵탄두가 30개 정도, 30개보다 훨씬 많이 60개까지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아도취적인 확신으로 독재자 김정은을 대해서 이 말이 누구 표현이냐면 오바마 시절에 동아시아 차관보였던 데니얼 러셀의 얘기인데 더군다나 김정은이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레니니스트잖아요. 레니니스트 독재자 김정은을 그렇게 본인이 부동산 딜을 한 그 같은 발상으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항상 근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별로인 것 같았지만 그 힘은 저 뒤에 있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지만 되고 해서 지금 무역으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이럴 때도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중국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으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에 처해 있는 동안에 중국의 능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중국이 그전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맞지도 않고 애송이 김정은이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러 가지도 않고 했었던 관계만을 딱 악교풀처럼 붙여줬고 중국이 계속 러시아와 함께 이거 오히려 무슨 유엔 제재를 강화시키긴 뭘 강화시켜 오히려 좀 풀어줘야지 그래야 북한도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거의 3년 동안을 뷰티풀한 편지 타령하다가 북한 핵능력 강화되고 남북관계 경색되고 김정은은 세계에서 독재자 지도자로서 선보여서 여러 가지 반응을 얻었고 핵협상은 진전이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지금 코스를 바꿀 때 문재인 정권과는 어떻게 되는가? 문재인 정부와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국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도 진보와 보수가 완전한 분열 중에 최고 분열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위성 발사가 됐던 아니면 다른 군사적인 시위가 되었건 정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보다 약한 보드라운 입장이 아니라 강한 입장을 표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게 지금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미국 문제는 잠시 뒤에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오늘 12월 23일인데 로스앤젤레스 새벽에도 비가 내렸고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하고 어제 그제 연말 연시 관련 여러 가지 일을 봐두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지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떠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이 닥친다던가 할 때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고 해야 할 일 많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북한 문제, 미국 문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많지만 뉴스를 조금 흘려 들으시더라도 로스앤젤레스 비 내립니다. 조금 운전도 천천히 하시고요. 저는 지금 갑자기 저희 라디오 서울 TV를 개국하면서 한국 TV와 함께 트로트 차차차
프로그램이 야외에서였는데 그 솔트몰 오렌지 카운티에서였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에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기서 보신 분들 의자에 앉아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옆집 그 아이스크림 의자에 앉아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위에를 보니까 2층, 3층에서도 이렇게 난간 쪽에서 쭉 내려다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따뜻하게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또 그 운전 천천히 조심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12월 23일이지만 한국은 12월 24일이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들어주시는 한국분이 저는 오늘은 졸지 말아야지 해서 아침인데 왜 조시나 했더니 한국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분이 스카프가 장식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그 사무실이 스튜디오보다 조금 추워서 이렇게 목에 두르고 들어왔다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갑갑해 보이실까봐 옆에다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풀어놓은 겁니다. 장식 아닙니다. 네, 연말이니까 이런 정도 가벼운 말씀 여러분들과 인사처럼 친구처럼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네요. 오늘 아침에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가면 무도회다 또 생각이 나네요. 샤레이드 하면은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죠? 흑백 영화였었죠? 그 당시에 흑백이었던가요? 흑백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드리 헵번 샤레이드라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샤레이드인데 정치 샤레이드다. 정치 가면 무도회다.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내가 싹 다 벗겨줄게. 빨리 벗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러 가지를 보내야지 상원에서 절차가 그 시작이 될 텐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보자. 그 상원에서 증인에 대한 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밖의 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지 보자.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상원으로 보내고 나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미치 매코넬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미치 매코넬이 오늘 아침에 그 팍스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척 슈머가 공정한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공정한가, 버니 샌더스가 공정한가. 척 슈머는 그 상원의 민주당의 원내대표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는 상원 의원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대선 예비선거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서 그 내가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하는 얘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가 아니라 빌 클린턴 당시에 탄핵 재판을 했었던 그때와 같게만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처럼 공정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슈가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점 정말로 그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진무구한가 이렇게 그 외국 정부에게 뭘 해달라고 하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주말 사이에도 뭐 백악관과 누구와 연결됐었던 이메일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뭐 이 돈을 그 군사 그 지원금 같은 것을 홀드하는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공화당에서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집니다만 저는 그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민주당으로 등록을 했었던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저는 공화당으로 등록했었던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도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꼭 투표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안 했지만 그러면 누구에게도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빌 클린턴 시절 하면 자꾸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서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방송을 봤으니까. 그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긴 했죠. 민주당 정치인들 지지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분열이 됐다. 이 탄핵 재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도 이제 겨울 할러데이가 시작하잖아요. 대통령 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젊은이들 모임에서 낸시 펠로시 약 올리고 또 슬리피 조 바이든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도 비난을 하고, 대통령이 저 여자 눈에서도 피가 나고 몸 어디선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장애인을 비난하고 이미 숨진 사람이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둥, 이렇게 그 탄핵 재판 과정이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 빌 클린턴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유인 거죠.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권자의 뜻을 하늘과 같은 거슬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유권자가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성향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말이 됐건 엘리트들 말이야, 자신들 다 위선자야, 뒤로는 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면서 겉으로만 저렇게 고귀한 척하는 거야 하는데, 뒤로도 다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여자 몸 여기저기서 피가 철철 넘친다고 어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생긴 여자랑 데이트를 하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 마음도 사실 잘 먹지 않거든요. 아무튼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빌 클린턴 때처럼 하자라고 하지만 빌 클린턴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화당 정치인들도 거슬릴 수가 없고, 또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서 선택을 한다면 캐릭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기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해적판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지 된다, 지지해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모자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이 돈 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기금으로 쓰일 거야. 그런데 선거기금으로 쓰이지 않고 본인들이 돈 갖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지금 또 민주당에서든 공화당에서든 가장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연방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로 완전히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이 난다면, 탄핵 재판에서 그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한 막말을 하지 않을까. 공화당에서도 일부는 걱정을 하고, 일부는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은 더야 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럼프였고 오늘도 트럼프고 내일도 트럼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계속 험한 말은 하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미시건이 지역구인 프레드 업턴 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무죄가 된 뒤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 전화기가 그냥 물통에 빠져버리고 말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함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소셜 미디어에서요, 죽고 만답니다.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답니다. 몸을 추스리지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 지지 기반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모든 대통령이 전부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이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토론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인상, 분장, 화장 이런 것 때문에 TV 시대가 열리고 나서 존 F 케네디에게 지기는 했지만, 질의 응답 같은 것 유권자 상대로든 아니면
또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건 정말 닉슨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정말로 그 아주 뭐 큰 오디토리움 같은 데서 연설을 우아하게 얼마나 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잘하는 겁니다. 본인의 지지 기반에 가서 그 랠리에 가서 사람들이 발을 구를 정도로,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보통 사람들 10살만 돼도 남 보는 앞에서 하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남을 짓뭉개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에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 컨텐츠라는 게 미국을 굉장히 보수로 이끄는, 지금까지요 187명의 연방 판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항소법원 판사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럼 4명 가운데 1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회가 돼서 판사를 지명을 했으니까. 연방 대법관 2명 젊은 사람들 지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많은 그렇게 해서 메인스트림 보수를 수십 년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도, 상원에서 압승을 해도 뭔가 이슈를 바꿔서 이렇게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도 고소를 하고 소송하고 법원에 가서 보수 그 법관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명의 연방 대법관, 50명의 연방 판사, 항소법원 판사만 하더라도 13명을 지명하고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치 매코넬이 우리 이거 더 해보자. 올해는 1명밖에 안 남았고요. 연방에서는 1명밖에 안 남았고 항소법원에서는 1명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재선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86살, 빌 클린턴이 그 90 몇 년도였죠. 93년도였네요. 지명을 했었던, 자주 요즘 병원 다니잖아요. 스티븐 브레이어도 역시 클린턴이 그 지명하고 했는데 81세.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방 그 대법관은 2명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 판사가 55명이었는데 이건 8년 동안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난 주말에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맨 앞에 전해드렸던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보는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 사설에서 이젠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아야지 될 때 하니까 주말에 정말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완전히 빌리 그레엄 목사 집안도 지금 분열됐다니까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을 한 그 잡지잖아요.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가요. 잠시 뒤에 그 부분과 보잉 얘기를 연결을 해서 좀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기반에서는 정말 인기가, 그 인기를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앞에 말씀드린 그 같은 컨텐츠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는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랜 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해주지 못해서 굶기도 했고 정부 보조에 의존하기도 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도 잘해주고 본인들을 뭐 일자리를 다 돌려주겠다고 하고, 돌려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제조업이나 뭐 석탄, 뭐 광산업 이런 데서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을 하고 매달리고 하는 백인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내 일자리 다 빼앗았잖아. 그런데 이민자들을 애니멀이라고 하는데도 이민자들이 그 이슈에서 지지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고요. 그러나 이민자라도 돈 많은 사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금 감면안 때문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거죠. 그분들께는 또 이민 이슈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내 아래 딸린 식구가 얼만큼이에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세금 감면 많이 받는 게 우선일 수 있지만 그도 저도 아닌데 애니멀 소리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소수 인종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잉사가요, 역사가 103년입니다. 미국 역사와 비교를 해볼 때는 정말로 그 큰 회사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회사가 보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연말이 되면서 보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뭐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다 우리 그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 보잉의 그 CEO가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데니스 뮬렌버그가 주주들을 만족을 많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가 사임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 737 맥스가 그리고 또 6개월 만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사고가 있었고 해서 거의 350명, 346명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냥 이리저리 눈치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이것 좀 막아달라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고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일까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동안 돈 벌어줄 땐 좋았죠. 그런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잉사가 이 사고 여파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650억 달러든가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650억 달러 이상이네요. 737 맥스 사고 이후에 주식도 뭐 막 그 마이너스가 나고 내려가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사임하고 싶어서 사임한 게 아니라요.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하니까 뭐 사임 안 했으면 해고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랜 동안 그 미국에서 이 정부와도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안전 불감증 같은 것이 많았죠. 연방 항공국, 규제국과도 규제국에서도 고무도장을 땅땅 찍어준 거예요. 어디 중요한 거 새로 비행기 만들어서 시승하고 뭔가 규제를 하고 할 때 그래 너희들이 더 잘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보잉 사람이 인스펙션을 하도록 했고 등등 이게 이제 정치적인 배려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좋았죠. 아주 좋았죠. 비행기 새로 만들고 훈련도 안 시키고 막 비싸게 팔고 했는데 사고가 연달아서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건 더 이상 그 안 돼서 에어버스와 자꾸만 그 경쟁에서 뒤로 처지게도 됐고 오히려 저는 1년 넘게 사람이 350명이 숨졌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오래 머물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그 우주 국제 정거장에도 보잉의 그 스타라이너가 제대로 그 파킹을 하지 못했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단 그 회장 타이틀을 내놨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CEO 타이틀까지 내놓고 이 CEO 타이틀 내놓기 전에 돈 많이 버는 자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안 내놓으려고 나 2019년도에 보너스 안 받는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데이빗 그 컬혼이 CEO 자리로 가는 그 수순인데 이 사람도 뭐 보잉 이사장 했고요. 2009년부터 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도 일을 했고 또 그 시청률 조사하는 닐슨에서도 CEO를 했고 전에 그 컨티넨탈 에어라인 CEO도 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보잉사가 우리가 더 이상 안전 불감증을 이 그 문화를 보잉의 컬처를 유지해 나가진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의 20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그 금요일에 Christianity Today라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했던 잡지에 사설이긴 합니다만은 물러나는 편집장이 쓴 사설입니다. 그 편집장이 원래 그 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목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크 갈리 편집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게 말에 폭력을 하다가 실제 폭력을 하다가 그래도 뭐 일은 잘하잖아. 뭐 아이들은 사랑하잖아. 돈은 벌어오잖아. 하고 지켜온 남편과 같다. 버려야지 된다. 이건 헌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너무나 미국 사람들에게 혼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는 그를 지지한 복음주의자들이 복음 전파가 장기적으로 정말 하리픽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한 뒤에 얼마나 정말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사람이 허카비요. 세라 허카비. 백악관의 대변인을 지냈던 아버지, 그 사람 원래 복음주의 목사잖아요. 알칸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허카비뿐만이 아니라 미셸 바크만이라고 이름 기억나세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한 자리 얻을까 많이 기웃거렸었죠.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인 여성 정치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장도 그 사설이 나오기 전에 세 사람만 봤대요. 본인 사장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진실성을 공격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 증인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리고 크리스천 지저스는 죄인과 성인을 똑같이 대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마크 갈리 편집장이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니라 내가 윤리를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을 잃었다는 게 나의 논지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정치와 지적인 엘리트주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저스와 그의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가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때에 크리스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방편으로 사설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빌리 그레이엄 가족도 분열돼서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손주도 이제 빌리 그레이엄 그 재단, 관련 재단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의 사설과 같은 시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5명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합쳐서 24년 구형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미국 영주권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였던 자말 카쇼기 살해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뭐 결혼 서류 하러 오라고 유인을 해서 터키로 가서, 터키 뭐 영사관인가요? 대사관이겠죠? 거기서 살해돼서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CI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이 일을 지시를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우디에서는 그 같은 왕세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위와 가까워서 대통령은 무기 판다고. 그런데 그 무기 파는 그 액수는 지난번 행정부 때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위는 뭐 여러 가지 그 왕세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별밤에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잠도 자고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가 그 워싱턴 포스트를 위해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프레드 라이언 그 발행인이 탑 결정권자는, 살해 책임자, 탑 정부 관계자는 이 일에서, 이 살인에 대한 책임에서 탈출했다. 사우디가 이제 그 독립적인 조사도 거부하고 이제 샴 재판을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지금도 무슨 제대로 그 내용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있는 라디오 서울,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앱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한 해가 가면서 남을 비난할 때는 확실하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를 알고 좀 객관적으로 비난을 해야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피트 브리저지가 뭐 $900짜리 한 병의 와인을 마시면서 나파밸리에서 선거 기금했다. 억만장자가 다음 대통령을 선택해서는 안 되게 됐다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학생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마셨던 와인은 $187짜리고 뭐 그것보다도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 말 하기 전에 이번 선거 이전에 버스턴에서 부자들에게 와이너리에서 많이 기금 모금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